한 정치인의 운명, 과연 정해져 있는 걸까요? 오늘 명리학자 강헌의 시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주에 담긴 그 운명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뭐랄까, 정해진 길을 걷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도를 그려 나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만 접어두고요. 지금부터 한 명리학자가 펼쳐놓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저희가 오늘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그저 명리학이라는 되게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어떤 논리와 상징을 따라가 보는 뭐랄까 하나의 지적인 탐험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운명의 설계도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네, 강헌 명리학자가 분석한 이재명 대표 운명의 핵심, 그 시작은 바로 나무의 운명이라는 이 설계도입니다. 대체 그의 사주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인생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동양의 운명 분석 툴이에요. 일종의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강헌 명리학자가 왜 이 사주가 독특하다고 말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요, 거대한 숲처럼 온통 나무의 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자기 재능을 표현하는 에너지인 불하고 그 결과물이자 재물을 뜻하는 흙의 기운이 사주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헌 명리학자는 이 점을 두고 아주 특이한 명식이라고 딱 짚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특정 기운이 한쪽으로 확 쏠려 있다는 건 마치 그림을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린 것처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삶의 방향이 엄청나게 뚜렷하고 또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사주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등화계갑이라는 구조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부드러운 덩굴이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칭칭 감고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저렇게 높이 갈 수 없지만 더 큰 이상이나 동료, 조직이라는 나무를 발판 삼아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상실하는 금은 구속이 되는 거죠. 이 사주를 지배하는 나무의 기운은 생명, 그리고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휴머니즘을 뜻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요. 강헌 명리학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지나서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게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많은 현대 정치인들이 바로 이 나무의 기운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봐요. 시대 정신하고 개인의 운명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독특하게 짜인 사주가 실제 인생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강헌 명리학자는 그의 인생 궤적을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의 흐름, 바로 대운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그의 초년기는 사주에 꼭 필요했던 불과 흙의 기운을 오히려 꺼뜨리는 물의 대운이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21살, 관운, 즉 직업운이 딱 들어오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0대와 50대,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불과 흙의 대운이 찾아오면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제 이 분석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헌 명리학자가 그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혹독한 해로 지목한 2023년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꿈을 이루기 직전의 마지막 터널이라고 표현했죠. 2023년의 운세를 명리학적으로 보면요, 마치 전쟁 같아요. 한쪽엔 자신과 동료들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나무, 묘목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그 나무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 즉 권력을 상징하는 유금이 있습니다.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형국인 거죠.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그야말로 외나무다리에서 벌어지는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히 바깥의 적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강헌 명리학자는 운의 흐름상 내 편이었던 기운이 등을 돌리고 또 자기 손발 같았던 핵심 측근을 상징하는 기운이 공격받는 흐름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내부의 배신, 측근의 희생까지 겹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의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가는데 강원 명리학자는 그의 사주 자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 같은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모든 걸 걸고 끝까지 맞서 싸울 거라고 내다본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어둡고 힘든 터널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그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강원 명리학자는 그 이후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강원 명리학자가 제시하는 미래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2023년이라는 생존 투쟁에서 버텨내기만 한다면 총선이 있는 2024년은 반전의 아주 의미심장한 첫걸음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바로 이재명의 시대, 즉 그가 운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는 시간이 열릴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 한마디가 2023년이라는 해가 갖는 무게를 전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루기 직전의 마지막 관문. 이 터널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모든 게 달려있다. 정말 운명을 건 한 해라는 해석이죠. 네, 오늘 우리는 한 명리학자의 눈을 통해서 한 정치인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과연 이건 정말 정해진 운명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비춰보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일까요? 그 판단은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